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벤츠와 캐딜락밖에 몰랐던 대한민국 수입차 시장에 처음으로 BMW라는 이름을 강하게 새겨놓은, 우리나라의 BMW를 처음 알려준 그런 모델 239 4세대 5시리즈입니다. (239) 5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BMW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다 북미, 미국 시장에 나오는 캐딜락이라든가 링컨 이런 차량, 그리고 지금은 서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수입차 매매 시장이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 무역센터 코엑스 옆에 마당같이 있는 주차장 같은 곳에서 수입차를 판매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벤츠 이게 최고였고, BMW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96년도에 BMW에서 239 4세대죠. 4세대 5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BMW 바람이 대한민국에 열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어요. 137만 대인가? 그렇게 많은 판매 대수를 올렸던 5 시리즈. 그리고 오늘 보실 모델은 2001년도에 한 번의 페이스 리프트를 거쳤던 그 모델 239 530, 더군다나 IS 모델입니다. IS 모델은 거의 2003년도에 5 시리즈가 단종되기 직전에 BMW 5 시리즈의 모든 기술력을 집어넣으면서 단종했던 그 모델입니다. 239 5 시리즈는 2006년도에 파리 제네바 모터스에서 처음 출시가 되었어요. 전신인 234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래식카 반열에 올라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239 5 시리즈는 아직까지는 클래식카 반열에 오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대가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이바디 모델, 1990년도에 나왔던 이바디 모델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 모델 전 모델 230 3 시리즈나 이 전신인 234 모델, 그리고 7 시리즈의 전신인 232 모델. 이 모델은 이제 거의 힙합 가수라든가 클래식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가격대가 최하 2천입니다. 최하 2천. 239 모델은 아마 앞으로 향후 한 5년 이상 지나야지 클래식카 반열에 들어갈 것 같아요. 1996년이니까 2006년, 2016년, 지금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곡선의 미를 굉장히 잘 살려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가장 역대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 모델이 오늘 보시는 239 모델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 모델의 전신이 234 모델, 후드가 이렇게 잘려서 라지에이터 그릴이 따로 돌았었는데 처음으로 후드와 라지에이터 그릴을 일체형을 줬습니다. BMW는 처음이에요. 20세기 자동차 역사상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 헤드램프입니다. 이 헤드램프 안쪽에 주간주행등 엔젤아이라는 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엔젤아이 때문에. 이건 어디서 진짜 본 적도 없어. 정말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고요.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가지고 있는 239 오너들은 라이트를 교체하던가 아니면은 이 안에 엔젤아이만 따로 사서 DIY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옛 생각 정말 새록새록 나시죠? 잘생겼다. M 범퍼입니다. M5 범퍼가 장착이 되었어요. 이게 후기형, 그러니까 단종되기 직전에 530IS 스포츠 모델이 나오면서 M5의 범퍼와 M5의 뒷범퍼, 근데 이제 배기 라인은 다른데 SE 모델이에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 범퍼를 장착을 하고 태어난 530IS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어템이에요. 이 모델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일반 범퍼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새님 같은데 이 M 범퍼는 굉장히 강해 보이죠. 입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범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우아하면서 굉장히 빠른 스포티함을 보여주는 그런 범퍼입니다. 썬루프를 보시면은 대형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2001년도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이게 철판이었습니다. 철판 썬루프였는데 2001년 이후 버전부터는 이렇게 유리로 된 썬루프로 교체가 되었고요. 지금 휠은 16인치인데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528 휠인 것 같아요. 그 휠인데 지금 차주분이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를 하면서 타시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분진이랑 세차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 와장창이네요. 이 멋진 차를 530 휠은 다릅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왜 이 휠을 껴놨지? 사이드 몰딩에 보시면은 M 범퍼가 장착이 됐는데 M5는 여기에 사이드 몰딩에 M5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IS 모델이라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떨어지는 곡선이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답죠. 색깔이 더 잘 어울려서 캐릭터 라인을 타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웅장하다고 느껴지는, 당시에 이 LED 테일라이트가 처음 들어갔고요. 후방 감지기가 전방과 마찬가지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옵션이 아주 훌륭한 거죠. 전면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M범퍼입니다. M범퍼인데 지금 530이기 때문에 싱글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원래 M5는 듀얼입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트렁크의 크기만 한번 보면은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은데 이 안에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스키스루도 장착이 돼 있어서 긴 물건을 넣을 때도 굉장히 용이한. 제가 어렸을 때 BMW 직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직수냐 아니냐 그걸 구분했을 때 요 트렁크 열었을 때 요 BMW 긴급 서비스 요 스티커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많이 확인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짜잔, 차주분에게 키를 받았습니다. 아, 기대된다. 자, 오, 부드러.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과속 방지턱 덜컹. 이 모델은 다른 모델과 다르게 EDC라는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가 있도록 세팅하는 옵션입니다. 가속감이 지금 나오는 모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차주분이 외관은 신경을 안 쓰셨는데 메인터넌스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오, 잘 나가네. 오늘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실내에 있는 옵션들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계기판을 보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트립 부분에 픽셀이 다 깨졌죠. 이게 오래된 BMW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픽셀, 물론 수리는 가능해요.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빼놓고는 다 픽셀이 깨져 있네요. 픽셀 부분에 보시면은 주행거리와 뭐 외부 언더, 그리고 기아, 당시에 이 빨강색 계기판 조명 등 요게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죠. 나중에 우리나라에는 투스카니 모델이
나오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되게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이 계기판 조명등이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였죠. 이 5 시리즈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전 모델인 5 시리즈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거든요. 옵션 같은 부분이. 에어백이 벌써 8개가 들어가요.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 커튼 이렇게 전 모델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옵션들이 장착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팔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특이하게도 문짝에 이렇게 송풍구를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는 이런 옵션들, 원터치로 조절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 원가 절감이라는 거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 정말 그냥 차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게 생기고요.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3스포크 휠이고 지금 말하면은 M 패키지 같은 방식이에요. 핸들에도 M이 박혀 있죠. 뭐 자동차는 딱 두 분류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AMG, 남자는 M. 그 M입니다. 왼쪽에는 볼륨과 핸즈프리 이런 기능, 오디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 요 다이얼이 에어컨을 틀 때는 파란색으로 내려주시고 히터를 틀 때는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모니터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 239 모델의 바디가 여러분들 아시는 초기형 X5 모델 프레임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실내 모습이 동일해요. X5도 2001년식 모델 239가 페이스 리프트 되던 시기부터 이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의 반만한 모니터였고요. 지금은 와이드 모니터가 됐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었고요. 밑에 보시면은 옵션 버튼들이 있습니다. 히팅 시트, PDC, 그리고 DSC 커튼. PDC는 전후방 감지 센서를 컨트롤하는 버튼이고요. DSC는 요즘 말하면은 차세 제어 장치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커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방식은 자동 5단이고요. 왼쪽으로 제끼면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매뉴얼로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뭐 송풍구 정도 있고요. 커튼, 뒷좌석 커튼이 들어갔구나. 엄청난 옵션인데. 차량 주행 질감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이게 서스펜션이 알루미늄이 처음 도입이 됐는데 서스펜션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기보다도 세월이 지나면은 서스펜션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스펜션 가격이 워낙 세서 사제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제로 바꾸셔도 그 서스펜션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중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 가실 때 정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자, 제가 지금 시승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엔진 미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차주분이 뭐 바쁘시다는 핑계로 차를 너무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뭐 여기저기 약간씩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뭐 제 차가 아니니까 뭐 오지랖 넓게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 건 조금 오방인 것 같고, 굉장히 이 차를 가지고 계시면서 솔직히 좋아하지 않으면 이 차 못 가지고 있죠. 이 오랜 시간을. 굉장히 어렵거나 특별한 옵션은 없어서 수리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시면은 앞으로도 한 20-30년 더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은 9입니다. 9. 우와. 야, 이 악셀 밟는데 스트레스가 없어. 오. 야, 그냥 쭉 올라가요. 어이구, 씨. 오, 브레이크도 완전 좋아. 오. 어이, 근데 갑자기.
근데 진짜 어떻게 갑자기 오일불이 들어와. 꺼졌다. 어이씨, 깜짝 놀랐네요. 차 인수할 뻔. 차에 오일 있으면 오일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주분이 차를 너무 안 타가지고. 야, 제가 지금 이게 오일 등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주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일을 다시 붓던가. 지금 일요일이라서 카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시승을 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39 5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제 사신 방송이에요. 제가 첫 수입차로 탔던 게 BMW 236 3시리즈 모델이었는데 236과 239 그리고 Z3, G3 모델은 나가시마 조지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모델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게 236 모델, 239 모델, G3 모델. 그래서 더 영상이 사심이 가득한 어떤 제 꿈과 희망과 모험의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봐도 정말 부족함 없는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말할 때는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그냥 다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뭐 저희한테는 좋은 거니까요. 좋은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솔직히 239 초기 모델은 아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후기형. 지금 현재도 239 모델은 많이 도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메인터넌스도 어렵지 않아요. 클래식카를 좋아한다면은 239 모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추후에 가격은 더 떨어질 일은 없어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던 BMW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다 박은 이 당시에 20세기의 BMW 모델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귀한 차량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